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왜 이렇게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냐면요, 방금 일어났기 때문이죠. 약속이 있어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영상 댓글에서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베이스가 무너지지 않게 이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한번 있었거든요. 출근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학교 가는 궁금이들 현실적으로 따라할 수 있게끔 들고 와봤습니다. 평소에는 메이크업을 잘 안 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어디 놀러 가거나 해서 오늘 하는 메이크업 정도로 20분 정도만 투자해가지고 꾸안꾸 느낌으로 하거나, 행사나 라이브 방송 같은 게 있어서 쿨메로 빡세게 하거나, 이렇게 세 단계에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그 단계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우리 궁금이들도 따라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봅시다. 고고! 오늘 영상은 메이크업이 엄청 진하게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렌즈가 너무 과하면 안 어울릴 것 같단 말이죠. 축고정 렌즈 중에서 덜 화려한 친구로 가지고 왔어요. 샤이링 초코라고 하는 렌즈이고요. 눈 밑부분을 살짝 밝은 브라운으로 밝혀주는, 무난하지만 화려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끼기 좋을 것 같은 느낌? 오늘 메이크업은 아침에 바쁘게 메이크업 해야 될 때 필요한 팁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색조도 색조인데 스킨케어랑 베이스 위주로 소개를 드릴게요.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발랐고요. 1차 세안으로 그냥 평소에 사용하시는 클렌징 폼 이런 것들 그냥 세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스크럽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젤 타입으로 된 필링 제품인데 크림처럼 생겼는데 문지르면은 하얀색 때처럼 이렇게 바뀌거든요. 겉에 있는 각질이나 노폐물들을 좀 흡착해가지고 가볍게 필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데일리로 사용해도 엄청 자극적이지 않고, 날씨가 건조하고 각질 많을 것 같고 피부 메이크업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아침에 이걸로 한번 스크럽 해주거든요. 각질 많이 일어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만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가볍게 스크럽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각질이 완벽히 제거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데일리로는 이거를 사용하되 평소에는 다른 방법으로 각질 관리를 꼼꼼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는 토너 사용해 줄게요. 시간 여유가 괜찮으면 팩토하고 케어를 해주는 게 좋기는 한데, 시간이 없으면은 뿌토를 많이 합니다. 미스트처럼 생긴 스킨이거든요. 이렇게 고루 뿌려가지고 뿌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메이크업 할 때 베이스가 쉽게 무너지고 뭉치고 지저분하게 되고 하는 이유가 스킨케어가 밀착이 안 되고 흡수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스킨케어 단계를 잘 지켜줘야 되고, 단계마다 밀착이랑 흡수를 잘 시켜줘야 돼요. 그냥 가볍게만 뿌려서 잘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고, 또 뿌려서 또 흡수시켜주고, 얇게 여러 번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럼 단계인데, 저는 이제 이 단계에서 저한테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제가 피부가 한창 뒤집어졌다가 낫고 있어서 흉터 케어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은 미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세럼 선택할 때 너무 꾸덕한 제형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 가볍게 물처럼 발리는 제형을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너에서 세럼, 크림 단계로 넘어갈수록 점점점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크림같이 좀 꾸덕한 제형은 두껍게 발려버리면 피부가 흡수를 못하고 나중에 베이스 할 때 엄청 밀리거든요. 단계가 지날수록 최대한 얇게 소량으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 겹 발라서 잘 좀 흡수를 시켜줄게요. 특히 코 옆이나 이런데. 그 다음에는 크림. 평소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엄청 묽은 느낌의 수분크림이에요. 가볍게 스르륵 녹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흡수도 엄청 빠르고 메이크업이 잘 먹어서 아침 루틴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가볍게 한번 짜서 얇게 한번 발라주시면 됩니다. 크림 단계에서는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조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 결 따라서 살짝 밀듯이 발라주세요. 어느 정도 펴졌다 싶으면 두드려서 흡수시켜줍니다. 특히 크림 단계를 진짜 흡수를 잘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가볍게 찹찹 달라붙는 정도까지 흡수를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뭔가 나는 피부에서 너무 겉도는 것 같고 메이크업 하면은 너무 다 밀릴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퍼프로 흡수되지 못한 크림들을 약간 닦아내주세요. 아니면은 애초에 바를 때 이 퍼프에다가 이 수분크림 이렇게 짜서 이 상태로 발라주셔도 돼요. 도구를 적극 활용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크림. 식물나라의 가벼운 수분 선젤 로션이고요. 가볍게
얇게 흡수가 되면서 수분감이 엄청 빵빵한 타입이거든요. 얇게 한번 가볍게 발라주시면 되고 퍼프에다가 짜서 발라주셔도 돼요. 얇게 발리고 밀착도 잘 되고 손도 뭔가 찝찝하지 않고 되게 빨리 잘 발려요. 스킨케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계를 잘 지켜주는 것과 제형에 따라서 얇게 잘 바르시는 게 중요하고 흡수랑 밀착을 잘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속보습, 겉보습 다 잘 잡혀서 사용하시는 쿠션 아무거나 사용해도 잘 먹을 거거든요. 평소에도 메이크업 영상 보여주기 전에 스킨케어 이렇게 진짜 많이 해요. 그 다음에는 요즘 좀 잘 사용하고 있는 쿠션인데 원래는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 뒤쪽에다가 양 조절 많이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냥 찍어서 발라도 양 조절이 잘 되는 쿠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힘있게 눌러줘야 되는 타입인데 그래서 그런지 퍼프에 양이 많이 묻진 않더라고요. 빠르게 메이크업 할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글로우한 타입은 아니고 세미 글로우 정도예요. 피부가 좀 두꺼운 볼 쪽부터 시작해서 남은 양으로 이런 데 터치해주시고 눈가 쪽도 한번 지나가주시고 코 쪽에도 다 꼼꼼하게 눌러주고 또 한 번 더 찍어서 턱이랑 이마랑 터치해주고 엄청 빠르게 쿠션 잘 먹으면서 커버력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작은 잡티들은 좀 커버가 되는 편이고 진한 흉터들은 컨실러 그냥 얇게 바르면 가려질 정도로 커버가 됩니다. 나중에 저는 무너짐도 괜찮았어요. 예쁘게 잘 무너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실러는 웨이크메이크의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가지고 왔고요. 메이크업이 너무 두꺼워지는 게 싫어서 팟 컨실러로 하나하나 커버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리퀴드 컨실러로 해주겠습니다. 빠르게 하는 팁을 알려드리면은 맨 처음에 찍는 게 제일 많이 두께가 올라가다 보니까 커버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 먼저 이렇게 콕콕 올려주고 얇게 올려도 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양 조절하면서 한 번에 터치를 할 수 있어요. 눈가 쪽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커버력을 올리려면 살짝 꾸덕해지는 게 좋기 때문에 픽싱이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눈썹을 해줄 거예요. 제가 지금 머리가 약간 붉은기가 돌기 때문에 이걸로 색깔을 좀 넣어줄게요. 머리 컬러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거 브로우 써줄게요. 이건 되게 밝은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인데 제 헤어 컬러랑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슬림하고 발색력도 좋고 해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발색이 막 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컬러로 발색이 좀 시원하게 되는 편이라서 눈썹 그릴 때도 되게 빨리 좀 그릴 수 있는 편이에요. 뒤쪽만 채워주는 느낌으로 비어 보이는 것만 연장해주고 위쪽에 너무 선 딴 것처럼 돼 있으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스크류 브러쉬로 가볍게 이렇게 뭉개줍니다. 눈썹 그릴 동안에 이 컨실러들이 픽싱이 됐기 때문에 아까 사용했던 이 퍼프로 해주셔도 되고 쿠션 이 퍼프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눈가 쪽이나 피부 얇은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부터 잘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커버가 두껍게 올라가는 부분이 더 오래 픽싱이 될 수 있고 퍼프로 컨실러를 블렌딩 하다 보면은 퍼프에도 컨실러가 되게 많이 묻거든요. 마지막으로 블렌딩 하는 데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서 얇은 부분을 먼저 블렌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좀 흉터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블렌딩 하지 말고 가장자리만 펼쳐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베이스도 빨리 할 수 있고 여러 번 커버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파우더 한번 해줄게요. 그냥 퍼프에다가 대충 묻혀서 유분기 잡고 싶은 부분에 터치해주시면 돼요. 저는 요즘 나이 들어가지고 팔자주름 부분은 필수로 터치를 해줍니다. 베이스도 이렇게 하면은 끝이고요. 블러셔를 먼저 해줄 건데요. 데일리로 제일 많이 쓰는 블러셔예요. 거의 티는 안 나는 정도의 골드 펄이 들어있고 뽀용하면서도 살짝 느트한 느낌의 핑크 컬러이거든요. 눈 거의 가깝게 앞볼 쪽에다가 블러셔 색감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급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아이 메이크업을 엄청 빡세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립이랑 블러셔의 색감을 살려주는 게 메이크업 퀄리티
퀄리티가 높아 보이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생기도 있어 보이고 작은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애교살도 다 터치해줍니다. 이 블러셔가 애교살 올렸을 때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애교살이랑 이렇게 블러셔 이어지면은 색감도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고 메이크업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섀도우 해줄 건데 이것도 제가 데일리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섀도우인데 봄원분들이라면 아주 예쁘게 사용할 만한 팔레트입니다. 이 팔레트 자체의 텍스처가 취향은 아닌데 이 색조합 자체가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20분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딱 2가지 컬러만 사용을 할 건데 세 번째 컬러랑 마지막 컬러만 사용을 할 겁니다. 뽀용한 핑크 피치빛의 섀도우인데 골드 핑크의 펄이 들어가 있어요. 올렸을 때 눈이 되게 차르르하게 반짝반짝하면서 예쁘거든요. 눈두덩이에 섀도우 베이스로 한 겹 올려줍니다. 눈 뒤쪽은 애교살에 해놓은 거랑 이렇게 섞이게 자연스럽게 약간 번지게 해줄게요. 앞뒤로 섀도우 잘 터치해서 한쪽 해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한쪽 해주고 제일 진한 이거 사용해 줄 건데 엄청 진한 컬러는 아니거든요. 그냥 눈가에 가볍게 음영 잡기 좋더라고요. 아이라인 가까운 쪽에다가 음영 잡아주고 눈꼬리 쪽 빼주고요. 남은 양으로 눈 언더도 가볍게 잡아줍니다. 삼각존 부분을 채운다 생각하고 잡아줄게요. 마지막으로 위에 잡아놨던 거 블렌딩. 삼각존에서 애교살 뒷부분 음영 가볍게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섀도우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활용해 줄 건데 제가 애교살 섀도우로 되게 많이 쓴다고 했던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애교살 명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2-3번째 컬러로 애교살 음영 잡아주고 가장 끝에 있는 이 진한 컬러는 아이라인 음영 잡기 되게 괜찮거든요. 안에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브러쉬가 있는데 한쪽에는 얇은 사선 모양의 브러쉬가 있고 한쪽에는 둥근 조금 넓은 브러쉬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선 모양 브러쉬로 2번째 있는 컬러 터치해서 애교살 음영 먼저 빠르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어주고 뒤집어서 이 넓은 걸로 약간 블렌딩. 너무 연하다 싶으면은 3번째 컬러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를 안 할 거거든요. 가장 진한 이 컬러 사선 브러쉬로 터치해서 그냥 가볍게 아이라인 부분 잡아줍니다. 남은 양으로 여기 밑트임도 조금 더 진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 브로우가 진짜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퀄리티 있게 활용하기도 좋아요. 여기서 이제 음영감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은 넓은 브러쉬로 2-3번째 거 터치해서 눈 끝에 쪽이나 이런 데다가 좀 더 잡아주시면 돼요. 파우더 제품으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다 지워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브러쉬도 내장돼 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수정하기도 좋고 완전 꿀템이에요. 그다음에 립까지 바르면 끝입니다. 립도 막 바를 때 너무 급하게 바르면은 엄청 얼룩덜룩하게 발리고 뭉치고 이렇게 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바르기 쉬운 텍스처 제품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키스미의 베일 이펙트 스틱 5호 몰입 컬러이고요. 매트 립스틱인데 되게 얇게 밀착되게 잘 발려서 급하게 확확 발라도 예쁘게 잘 발리는 느낌? 이 상태에서 그냥 손가락으로 대충 블렌딩. 되게 잘 발리지 않나요? 이거 베이스 매트 립으로 엄청 잘 발라요. 제가 입술도 되게 건조한 편인데 입술 되게 매끈하게 잘 발리고 컬러도 되게 예쁜 밝은 코랄 컬러라서 봄원분들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글로우 립을 좋아하기도 하고 바쁘게 메이크업 할 때는 입술만큼은 좀 반짝반짝하게 하자 이런 느낌으로 입술은 글로우를 많이 발라요. 제가 진짜 많이 바르는 립이 롬앤의 주시 레스팅 틴트 필링 앤두 컬러인데 분위기 있는 로즈빛의 컬러거든요. 이거 바르면은 다들 뭐 발랐냐고 막 많이 물어보고 엄청 쨍한 느낌은 아니라서 데일리로 발랐을 때도 괜찮고 은근 또 컬러감이 있는 편이라서 화려한 메이크업에도 괜찮고 휘뚜루마뚜루 사용했을 때 되게 괜찮은 립이더라고요. 이번에 리뉴얼 됐잖아요. 근데 이 새로 바뀐 컬러가 발색해보니까 약간 쿨하더라고요. 광택감이나 물론 이런 건 더 좋아졌지만 차분한 느낌이 약간 더 없어진 느낌? 그래서 저는 리뉴얼 전 컬러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원래 컬러로 한번 발라보자면 얇게 여러 번 좀 발라서 블렌딩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입술도 해서 끝이에요, 여러분. 참 쉽죠? 스킨케어랑 메이크업까지 했을 때 15분? 20분 정도면 웬만하면 끝나는 편이고 여기서 조금 여유가 된다면 쉐딩을 해주기는 합니다. 딘토의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같이 있는 제품인데 제가 한 번씩 영상에서 사용하거든요. 빠르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급할 때는 그냥 코 쉐딩
쉐이딩만 해줘요. 거의 코끝만 할 때도 있어요. 여기는 그냥 가볍게 쓸어주고 그냥 손가락으로 하이라이터까지 하면 끝. 여유가 되는 곰곰이들은 이 단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다 했기 때문에 머리를 만지고 옷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슝! 짠!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초췌함을 숨기기 위해서 앞머리는 내려줬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머리 따줘줬는데 시간 없을 때 많이 하는 머리거든요. 너무 익숙해져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거 딱히 하는 방법은 머리 스타일링 영상에서 한번 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손에 익으면 엄청 빨리 할 수 있고 퀄리티도 좀 좋은 머리라서 평소에 많이 해요. 그리고 옷도 약간 편하게 좀 꾸안꾸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이고요. 빠르게 퀄리티 있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습니다. 꼭 오늘 보여드린 메이크업이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 참고해서 우리 궁금이들의 메이크업에다가 녹여서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바쁜 아침에 메이크업하고 이런 거 진짜 귀찮은데 우리 궁금이들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